네, 우리도 우리가 만들려면 다 하죠. 해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또 의존해오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서 처음 생산한다라는 소식. 포스코 그룹이 그 어려운 것을 해낸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광석 리튬이 있습니다. 광석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그동안 왜 없었냐 봤더니 그동안 이제 설비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 제1공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준공을 한 겁니다. 이 규모가 연산으로 21,500톤 규모고 같은 규모의 제2공장도 지금 바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산화 리튬이 43,000톤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럼 내년에 이 정도가 계속 이제 생산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정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싼데 굳이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사실 저점 부근에서 등락 보이고 있잖아요, 테이블 고수. 이거 그냥 중국에다가 사다 쓰는 게 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중국 거를 사다 쓰면은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뭐 타겟으로 삼고 있는 미국 시장에 수출을 못 하죠. 아, 그것 때문에 네. 그렇다. IRA 같은 경우에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랑 좀 사이가 나쁜 국가에서 이 원자재를 조달하면은 보조금 못 받습니다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쵸. 그 국가가 중국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리튬도 그렇고 아니면 니켈도 그렇고 코발트도 그렇고 한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캐나다에 혹은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두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남미 쪽으로 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경쟁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미국이 돈 안 준다 그러니까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싸게 팔아야지. 그러면은 중국 거 안 써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CATL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을 막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과 사실 어설프게 좀 이렇게 엮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RA 관련한 보조금을 못 받은 우리가 좀 낭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뭔가 우리가 착착착 잘 준비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선택을 못 받으면 미국의 선택을 미국이 다른 일본이나 네. 중국 기업 중에서 좀 또 우회해서 자기네들끼리 화해하고 네. 이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책적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지점이 네.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강한 미국, 트럼프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에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 우리 정책과 바뀐 흐름에서의 최근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한국을 견제하고 자유무역을 견제했던 부분은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그 행정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크게 바뀔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포스코에서 그 수산화 리튬화에 대해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전에 테이버 교수가 얘기한 대로 40% 수준의 만큼만 국내 생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다라면 네. 가격은 최저가를 진행하고 있고 싼 물건을 사다 쓰는 것도 유효하겠지만 40% 정도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대거 같이 오른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산화 리튬이 뭐냐. 일단은 수산화 리튬을 그리고 또 포스코 그룹 어디에서 네. 그럼 그 계열사 중에서 어디예요? 비상장입니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이름 되게 필 받는다고요? 필 받는다는 소리인 줄 알았네요. 네. 이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인데 필바라가 이제 호주 업체예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좀 어려운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수산화 리튬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계열사 쪽으로 다 넘기는 그래서 그 공급 라인이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자체의 공급력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러한 이제 계열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열사들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수산화리튬은 하이니켈 배터리에 쓰여요. 하이니켈 배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그리고 탄산리튬은 LFP 배터리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다 수산화리튬을 받아 써야 되는데 그게 네. 너무 비쌌어요. 탄산리튬 가격보다 더 비싸요. 근데 일정 부분 이제 가격 대가 대부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향 안정화라기보다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반등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스코에서 수산화리튬에 대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존 가치 주가에 크게 반영될 만큼은 또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적게 하세요? 포스코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네, 예. 많으실 거라고. 어떻게 반대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생산 못합니다. 그쵸. 그 수산화리튬 같은 게 한 4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지켜봐야 순도율이 됩니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99.9%의 순금처럼. 순도율을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그거까지 만드는데도 또 그러니까 공장 준공해서 만든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순도를 4년 올리는데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2007년, 8년이 돼서야 우리 채굴한 양산을 할수 거는 있는 4년이고요. 거죠? 네. 호수에서 그 가져와서 네. 다시 추출해서 되는 건 8년 걸립니다. 그럼 근데 그거 기간을 줄이는 기술력이 그렇죠. 계속 개발돼요. 줄이는 게 기술력이죠. 바로 생산 결국에는 못합니다. 시간이 확실히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못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상하네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도 오를 때 막 7년, 10년 밸류에이션 땡겨다가 올랐던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공장 만든다는데 바로 반영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속상한데요? 필바라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요? 아직 피를 안 받아가지고 그거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스코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고수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FDA 체결국 가공과학물의 40% 이상을 사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박수호 고수는 노노재팬 때 기술 독립을 반추해보자. 염정 고수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4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하다. 테이버 고수는 철강을 넘어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 중이다라는 의견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5가지 주제에 대한 네 분 고수의 의견을 쭉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